M1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하면 이 정도 속도 차이를 보이고요. 진짜 속이 터지는 느낌의 속도입니다. 저도 사면 안 됐어요.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평소에 책 많이 보시나요? 저는 올해 초에 책을 많이 보겠다는 다짐 하에 누구나 많이 하는 그 다짐이죠. 이 이북 리더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그 이북 리더 아니 처음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이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대략 30만원 정도였는데 성능이 너무 구린 거예요. 책 보려고 산 거지 하면서도 머릿속엔 이 돈이면 Y700 2세대 사서 게임도 하고 영상도 보고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책만 볼 수 있는 제품을 샀다는 게 좀 현타가 왔었는데요. 근데 또 쓰다 보니까 이 이잉크라는 제품 이북 리더기의 매력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럼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왜 이 녀석에게 반하게 되었는지 장점들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또 이 오닉스의 페이지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8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 나빴던 부분 이런 것까지 모조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페이지의 외관부터 보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7인치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보이고요. 반사 방지 코팅도 되어 있어서 빛이 많은 공간에서도 책을 보듯 편안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베젤이 아주 두껍죠. 특히 이 한쪽 부분이 더 두껍게 만들어진 건 손잡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화면을 터치해서 책을 넘기거나 페이지는 물리 버튼이 2개 있어서 책을 넘기기에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을 누르면 이전 장, 아래쪽을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기능들 같지만 책을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물리 버튼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써보면 이 버튼 부분이 그립감을 형성해 주기도 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버튼이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래쪽엔 전원 버튼이 있고 오른쪽엔 C타입 충전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죠. 그리고 스피커 구멍이 보이죠? 요즘은 오디오북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성능은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는 왜 일찍이 아버지의 말보다 크로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가? 나는 왜 저 도둑질 이야기를 지어내고 영점이라도 되는 양 범행을 뽐냈을까? 폼팩터는 무게도 상당히 가볍기도 하고 한 손으로 들고 보기에 딱 좋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7인치가 살짝 크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6인치보다 더 시원한 화면을 주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남성분들이라면 7인치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페이지 전용 케이스를 사용하면 좀 무거워지긴 합니다. 그래도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도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 볼 때는 떼서 보다가 휴대할 때는 케이스를 착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액정이 유리 액정인 만큼 케이스는 꼭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전용 케이스가 잘 나온 건 좋은 점이죠.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적인 마감은 뛰어난 편이었어요. 플라스틱인데 산티나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나름 감성적인 영역도 챙긴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장점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페이지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이 잉크 모든 제품들이 느낄 수 있는 장점들도 포함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눈이 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태블릿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들은 백라이트가 존재하죠. OLED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빛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눈부심도 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블루라이트도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빛을 내줘야 하니 전력 소모도 높은 편이죠. 반면 이 잉크는 캡슐 내부에 존재하는 블랙과 화이트 입자를 전기 신호로 조절해서 화면을 송출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도 없고 주변 빛을 반사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낮고 야외 태양 아래에서 볼 때도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장 책과 유사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가볍습니다. 백라이트도 없어도 되고 배터리 용량도 크게 필요 없으니 무거운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갔죠. 패널 자체도 얇은 편이라 휴대성도 좋고요. 이 페이지 제품은 7인치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190g 밖에 나가지 않아요. 갤럭시 S24 플러스와 비슷한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군이라고 할 수 있는 책 한 권에 보통 300~400g 하거든요. 무거운 건 600g까지도 갑니다. 또 다른 경쟁자 태블릿도 무겁죠. 사이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요 사이즈, 그러니까 7인치, 8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은 아이패드 미니가 300g, 레노버의 Y700이 38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무게로 요 7인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게 확실히 큰 장점이고요. 사실 들고 다닐 때 100g 그거 가방에 넣으면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책이라는 게
한 가지 자세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누워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들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100g의 무게는 상당히 큰 차이를 줍니다. 스마트폰 20g만 무거워져도 힘들고 안 힘들고 이게 판가름 나는데 뭐 태블릿은 말할 게 없겠죠. 최근에 이 이잉크 제품도 막 11인치, 10인치 이런 걸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 보는 용도로 구매하는 이 이잉크는 그냥 가볍고 작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6인치, 7인치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 제품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배터리가 오래 가요. 태블릿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기 전력도 꽤 많은 편이고요. 책을 본다고 하면 1시간 정도만 봐도 전력 소모가 꽤 높습니다. 책만 보기에는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전력 효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페이지는 디스플레이가 화면을 전환할 때만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한 화면을 오랫동안 켜놔도 전력 소모가 제로죠.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충전 별로 안 하고 필요할 때만 툭툭 꺼내서 보면 되는 정도라 그런 점에서도 책과 가장 유사한 전자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낮은 성능입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말을 바꿔서 단점이라고도 말씀드릴 건데요. 어쨌든 책을 보기 위해 구매한 입장에서는 장점이었어요. M1 아이패드 프로와 비교하면 이 정도 속도 차이를 보이고요. 진짜 속이 터지는 느낌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만연한 시대, 뭐 가만히 있다 보면 쇼츠 땡기고 싶잖아요. 그런 시대에는 아주 적합한 디톡스용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느껴졌어요. 아이패드 들고 나갔을 때보다는 독서량만 봤을 때 절대적으로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단점 바로 말씀드리면 속도가 느린 게 단점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가격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오닉스의 페이지 30만원 넘습니다. 중국 직구판인 리프3도 25만원 정도 하죠. 근데 이 가격이라고 하면 Y700 뭐 아시죠? 1세대 충분히 구매를 하고요. 2세대도 당근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훨씬 더 활용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뭐 포크랑 나이프랑 비교를 해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대충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이 구린 편입니다. 이잉크 제품들이 이미 유명하죠. 설탕 액정으로 가방에 그냥 던져 넣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뭐 조금만 떨어뜨려도 파손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형태로 들고 다니거나 들고 볼 때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구매 비용 요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쳐둔다고 해도 일단 뭐 이북이니까 저작권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플랫폼 구독을 해야 됩니다. 책을 안 읽을 때도 구독료가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거기에 한 플랫폼에는 모든 책들이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책을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플랫폼을 구독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뭐 만화책 같은 거 본다고 하면 구매도 별도로 해야 되죠. 물론 뭐 책으로 산다고 해도 다 구매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똑같지 않냐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책만 산다고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필요한 책들 또 별도로 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저도 이북 쓰면서도 활자책들 계속 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이북 리더기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럼 단점도 여기까지고요. 이걸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죠. 이북 리더기를 쉽게 정리하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이책 그리고 태블릿의 장점들만 뽑아 책 읽기에 가장 적합한 전자제품을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말은 즉 책만을 보기 위한 기기라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책을 안 읽게 된다면 사면 절대 안 되는 제품이고요. 책 말고 좀 다른 것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절대 구매를 하면 안 되는 제품이죠. 예를 들어 뭐 만화책 같은 걸 볼 때는 크게 불만이 없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 웹툰을 한번 볼까요? 새로 콘텐츠라 위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보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특성상 잔상이 많이 남죠. 결과적으로 웹툰도 잘 못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지만 책을 보실 분들만 구매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면 안 됐어요. 아직 책을 많이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다. 저처럼 책을 많이 보고 싶어서 사야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 집에 있는 책부터 꺼내 읽어보세요. 이북 리더기 산다고 책 많이 안 읽습니다. 습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될 때 요거 사도 안 늦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충분히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면 만족하실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좀 아쉽긴 했지만 책 읽는 분들에게는 좋겠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고 결론을 내고 싶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